안녕하세요. 오늘 코드 자동 완성 프로젝트 발표를 하게 된 AI07 이루호입니다. 제가 처음 코딩을 배울 때 터미널로 코드를 연습을 했기 때문에 코드 자동 완성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콜랩이라든지 그리고 파이참 그리고 주피터에서 코드 자동 완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마련된 API를 제가 구동을 시켜서 그 안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코드 스테이츠 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프로그램 교육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런 교육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교육 툴을 제공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또 자동 완성 기능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하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이 코드 자동 완성이 있으면은 좀 더 특히나 이런 교육기관에서 내가 그날 배운 코드에 대한 코드 자동 완성만 존재한다면 훨씬 더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처음에 데이터 전처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데이터가 들어올 때는 이런 스트링 텍스트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모델이 입력을 받게 되면 이 입력을 가공을 해서 리스트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를 다시 한번 더 가공을 해서 인풋과 아웃풋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인풋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튜플은 t가 입력으로 들어오면 uple가 레이블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tu가 입력으로 들어오면 ple, 그 다음 tup가 입력이면 le가 레이블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를 가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모델에 대한 설명인데요. GRU와 LSTM 두 개의 모델을 병렬 결합을 하였는데요. 이 시계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층을 깊게 쌓으면은 이게 어차피 병렬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이나마 같은 성능을 내면서 좀 더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한 결과 이 모델들을 병렬로 대신에 층은 얇게 이렇게 배치를 하면은 조금 더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성능도 조금 더 나았습니다. 속도뿐만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목적성이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훈련하고 나서 두고두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사용자 상황에 따라서 다른 데이터를 계속 훈련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모델을 두 개의 같은 모델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모델을 두 개를 배치하는 게 좀 성능적으로 혹시라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이 서로 이 두 모델의 단점을 서로 상쇄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GRU와 LSTM 다른 모델을 병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의 구조입니다. 처음에 여기 하단부에 인풋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이 인풋 데이터는 벡터라이즈된 토큰 형태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 인풋이 임베딩 레이어를 거쳐서요 이렇게 GRU와 LSTM 레이어를 각각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각 댄스층에서 렐루 활성화 함수를 거쳐서 이 두 개의 댄스층은 다시 concatenate 병합이 되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댄스층을 통해 렐루 함수를 거치고 최종 출력층에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쳐 최종 아웃풋이 도출되게 됩니다. 평가 지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입력된 데이터에 따라서 모델 아웃풋 레이어에서 나오는 타겟 클래스가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아주 적은 몇 줄의 코드를 훈련시킬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100개에서 500개 사이의 클래스 정도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0줄 가량,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파일 하나 분량이라고 했을 때는 4,000개에서 6,000개 사이의 클래스를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를 통째로 훈련을 시켜봤는데요. 이 경우에는 가장 주요 명령어들만 모아서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12만 개 이상의 클래스를 분류해야 되므로 그냥 단순한 accuracy만을 가지고 이걸 평가 지표로 고려하기에는 이 모델의 성능을 완벽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가장 높은 소프트맥스 값의 결과 이거를 the best match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맥스 결과가 0.025 이상의 결과들 얘네들은 여러 개가 될 수 있겠죠.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요. 뭐 10개가 될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5개에서 6개 정도가 도출이 되는데 얘네들을 recommendations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 Accuracy for Recommendations라는 새로운 평가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공식은 이 모델이 추천한 결과들 중에서 실제로 말이 되는 코드, 실제 존재하는 코드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샘플 테스트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샘플 텍스트 이거를 지금 한번 입력으로 넣어 보고요. 그리고 이 밑에서 이제 오토 코딩이라고 하는 모델 클래스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요. 지금 아웃풋층에 170개 클래스로 분류를 하고 있죠. 굉장히 적은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요. 총 파라미터는 400만 개 정도가 됩니다. 자, 처음에 정확도가 0.26에서 가장 높은 거는 지금 0.88 정도가 되겠네요. accuracy가.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요. 지금 T, TUP, P, LI, D, I, SOM 얘네들을 입력으로 넣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베스트에 대한 정확도는 0.87입니다. 그리고 recommendations에 대한 accuracy는 1.0 다 맞춘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대용량 데이터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TensorFlow 라이브러리 주요 명령어들을 TensorFlow API 덕스에 가서 좀 더 크롤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끌어왔는데요. 대략적으로 약 3,000개 정도 데이터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전 처리 후에는 입력 데이터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서 이걸 한 번에 훈련을 시키게 되면 커널이 계속 죽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조금 클래스를 수정을 해서 10분할해서 전이학습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분할 데이터 학습에서는 accuracy가 0.29를 기록했다가 다섯 번째까지 조금 점점 상승을 해서 여섯 번째에서 가장 높은 0.79까지 기록을 했는데 마지막 점점 떨어지더니 마지막 열 번째 분할 데이터에서는 0.5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데이터가 셔플되어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분산이 어느 한쪽으로 좀 편향되어 있어서 이러한 분할 데이터마다 테스트 점수가 조금씩 다른 accuracy 점수가 좀 다른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거의 다 존재하는 코드들이 추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모델을 이렇게 좀 라이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클래스를 구성해 보았는데요. 제 GitHub에 가시면은 이렇게 readme.md를 읽어보시면 좀 더 자세한 사용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requirements.txt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터미널에서 그 해당 폴더에 들어가서 이 명령어 autocomplete 모델 파일을 실행을 하면요.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지금 훈련을 하게 되고요.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테스트해볼 데이터를 입력해보라고 합니다.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 accuracy for best와 accuracy for recommendations까지 출력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 자연어 처리에서 순환 신경망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신경망에 대한 한계점이 아무래도 병렬 처리가 되지 않고 속도가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등장 단어의 빈도 횟수에 따라서 이 학습에 편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애들은 계속 tf.character가 반복돼서 나오니까 더 많이 학습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import TensorFlow 같은 경우에는 TensorFlow가 한 번, 두 번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덜 학습이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아무래도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좀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 저장된 모델의 예측 정확도가 조금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텐스플로우 라이브러리를 대략 22.5시간 정도 시간 동안 훈련을 시켜봤는데요. 막 훈련이 끝난 시점에서는 이게 예측했을 때 굉장히 잘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음날 이 모델을 불러와서 저장된 모델을 불러와 가지고 다시 같은 테스트 데이터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약간 할 때마다 조금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고 그리고 또 정확도도 훨씬 떨어진 상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모델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